이번 시간에는 연애 상품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여기에서는 연애 상품이 갖는 의의에 대해서 내용을 좀 정리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연애 상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연애 기획에서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연애 상품은 여러 가지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연애 상품들을 선택할 때 선택의 기준, 우리가 보통 선택 속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연애 상품을 선택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애 상품에 대해서 먼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연애 상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연애 상품에 대한 의의를 먼저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연애라고 하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사업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70년대를 한번 예를 우리가 들어보면요, 70년대 주로 연애라고 하는 것은 가정에서 모든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그러한 개념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80년대 이후에는 주로 연애라고 하는 것이 호텔의 객실 판매 위주의 영업 방식이었던 것들을 이 개념을 탈피하면서 비로소 연애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사업의 영역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을 수 있었고요. 그를 통해서 호텔 기업들은 매출을 향상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었고, 또 사업적인 유무형의 서비스 사업을 차별화시키는 그런 하나의 발판으로 삼기도 하였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듯이 호텔 연애 사업의 시장은 소비자 위주의 그런 시장으로서 잠재 고객의 욕구 충족과 또 요구사항에 대한 그런 적절한 대처, 또 합리적인 가격,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해서 고객의 점유율을 확보해 가는 데 집중하는 그런 양상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연애 사업의 성장은 대고객 서비스가 고객 충성도를 증가시킴으로 인해서 고객 유지의 어떤 중요한 그런 원인이 되었고, 또 이를 계기로 해서 호텔이라고 하는 공간을 다시 찾는, 즉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호텔이라고 하는 그런 공간은 신규 고객 창출에 있어서 재구매 의사가 강한 그런 충성도를 표출하는 고객 중심으로 홍보나 마케팅이 이루어지고, 또 수익 증대를 가져오는 그런 영업의 형태를 보인다라고 보았을 때, 결과적으로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충성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호텔 기업의 이미지는 높아지게 되고, 또 이런 소비자들의 브랜드에 대한 만족도가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이미지, 즉 호텔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호텔 연애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성장을 바탕으로 해서 그 비중이 점차적으로 증가되어 왔고, 호텔 내 다른 어떤 레스토랑, 즉 외식 사업장과는 달리 미리 준비된 그런 업장 내 시설을 이용을 한다든지, 또 별도의 장소에서 연애의 성격이나 형태 및 고객의 요구도 또 진행 방법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행사가 진행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특징이라고 할까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기획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그런 행사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음과 더불어서 호텔 연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연회 부분의 매출 신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호텔 내부의 객실이라든지 또 부대 영업의 그런 매출 증진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또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의 특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호텔이라는 개념, 또 호텔 연회라고 하는 개념은 예전에 단순한 그런 숙박시설이나 편의시설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그런 작은 규모의 개념에서 벗어나서 하나의 새로운 문화의 장을 여는 그런 다양한 분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 그런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단순한 여행장 중심의 숙박 제공시설이라는 과거의 개념에서 벗어나서 그 지역사회 주민을 중심으로 한 그런 휴식처라든지 또 대화나 사교의 장소로 활용이 된다든지 또 이벤트나 커뮤니케이션의 활용 공간으로 공간이 제공되는 이런 사회적 기능들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고 최근에 들어와서 이런 사회적 기능이 오히려 더 활발하게 커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특히 국제적인 행사가 진행되는 그런 경우에는 국가 간의 정치, 경제, 사회, 외교, 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또 학술 교류를 하고 친선 넘어 문화적인 역할에 있어서 굉장히 큰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연예 상품은 큰 의의를 지니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호텔 연예 상품은 이런 관점에서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를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호텔 연예는 예약에 의해서 접수되고 견적서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이 되며 또 행사 일정에만 준비, 진행, 종료되는 그런 시간적인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약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업무가 진행되고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고요. 두 번째로는 호텔 조직에 속해 있는 각 부서의 협조 없이는 행사를 원활하게 그렇게 진행할 수 없는 그런 복합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식음료뿐만이 아니고 장식이나 연출 등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그런 종합 상품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것이죠. 연예 상품의 특징이 바로 이런 개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또 볼 수도 있겠습니다. 셋째로는 같은 연회장이라고 하더라도 행사의 성격과 또 내용, 견적의 제약에 따라서 매출액은 서로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사를 어떻게 계획하고 꾸미느냐에 따라서 같은 공간에서 일어나는 공간의 활용이지만은 매출액은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즉 그래서 매출의 한계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점들이 또 중요한 의미를 갖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인적 자원에 의해서 연예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적 서비스의 특징 자체는 서비스가 발생은 되지만은 그러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저장할 수가 없고 또 이러한 서비스는 제공되는 순간에 반드시 바로 소멸돼 버리는 그런 서비스의 특성을 갖는 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예 상품 또한 연예 서비스 또한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그런 모든 내용들이 저장될 수가 없고 또 행사가 진행되는 순간 바로 상황이 소멸되는 그러한 개념들이 또 연예 서비스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규정된 가격에 의해서 연예 상품이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연애 예약 접수 시에 고객과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소요되는 예산이나 또 행사의 중요에 따라서 특별한 가격이 결정되고 가격이 무시된 상태에서 새로운 개념의 연애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사에 따라서 가격을 차등받을 수 있는 그런 점이 또 연애 상품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섯 번째로는 회의나 연회의 규모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동시에 최다 고객을 호텔 내로 유지할 수 있고 또 훌륭한 그런 연애 서비스로 호텔의 이미지나 홍보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마케팅 수단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여기서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계약 후에 확정된 그런 메뉴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낮은 원가, 높은 노동 생산성을 가지면서 연애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메뉴가 확정되어 있고 계약에 의해서 확정이 되어 있고 그러한 메뉴를 사전에 준비를 하기 때문에 원가를 노력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낮출 수가 있고 또 노동 생산성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장점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여덟 번째로는 국제회의, 또 연회, 객실, 부대 시설의 이용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회 행사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호텔 내에 여러 가지 부대 시설들을 이용을 하면서 매출 증대를 이끌어낼 수가 있고 또 컨벤션이나 또 서비스, 운송, 관광 문화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한 그런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굉장히 연예 상품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어서 우리가 그러면은 연예 상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선택의 속성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속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볼까요?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상품이 가지는 유형이나 또는 무형의 특징을 의미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고객이 선호하는 것, 또 고객이 구매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차이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속성의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속성에 대한 연구들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속성의 개념 중에서 크게 특히 이 호텔의 연예 상품과 관련돼서 구성되어져 있는 속성을 우리가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위치라든지 또 시설의 규모, 또 제공되는 서비스, 그 기업의 이미지, 상품의 가격 이런 것들이 중요한 선택의 속성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위치라고 하는 것은 지리적인 위치, 첫 번째가 도심지의 접근성이 좋다든지 또는 어떤 관광지에 위치하고 있다든지 하는 이런 지리적인 위치가 선택 속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위치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접근성, 또 편의성, 주변 경관의 매력성, 소음 및 여러 가지 방해 시설들의 유무 이런 것들이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특히 연예 상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하는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우리가 시설에 대한 것을 무시할 수가 없겠죠.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객실, 또 여러 부대 업장들, 또 뭐 수영장,
즉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반 시설들이 어느 정도로 또 어느 정도 규모로 갖추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시설적인 측면이 상품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공되는 서비스도 중요하죠. 이 서비스는 물적 서비스, 인적 서비스 우리가 이렇게 좀 나누어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물적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각종 여러 가지 시설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물적 서비스라고 이렇게 보았을 때 이러한 물적 서비스라는 각종 서비스나 고객에 대한 관심도 또 서비스의 효율성, 서비스 이용과 관련돼서 효율성, 또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신속성 이런 것들이 위원회 상품 선택에 있어서는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다. 또 선택의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미지 또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고객이 호텔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위치나 시설이나 또 서비스 분위기 등에 대한 인식의 정도, 일반적으로 어떻게 그 호텔, 그 기업에 대해서 고객들이 인식되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 부분도 상품의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그런 역할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상품의 가격, 위치나 또 시설, 서비스, 이미지 등 호텔이 제공하는 제반 요소에 대한 경제적인 평가가 바로 이 가격으로 우리가 얘기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격이 어느 정도의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연예 상품 선택에 있어서 속성의 요인으로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5가지 선택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지만은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선택 속성은 지배가 되고 또 이 외에 부수적으로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만 구성원들 즉 호텔 직원들의 직무 수행도가 중요한 그런 선택 속성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구성원들의 직무, 서비스 직무와 관련돼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죠.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비스 품질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되어지죠. 또 서비스 품질은 고객들이 가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만족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 또 만족과 불만족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표출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결과는 재이용, 다시 재방문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연결되는 그런 요소들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호텔 서비스들은 일반적으로 직무 수행과 관련해서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 8가지 정도로 특성을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첫째, 무형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무형성을 전제로 하는 호텔 서비스는 관리자의 주관이나 또 서비스 제공자의 융통성이 개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비스 그 자체가 일정한 형태를 이루지 않고 제품과 같이 윤곽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고객들은 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서비스 제공 시점에서 보고 느끼고 판단하면서 지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자나 서비스 기관은 이러한 고객이 서비스 내용을 지각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최대한 고려하고 감안을 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서비스의 무형성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신속성이 되겠습니다. 서비스의 속도는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신속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비스 지연이 서비스 평가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인식되어질 수도 있고 또 중요 속성으로 인식되어지는 데 있어서 시간적 공간의 특성에 의해서 적시에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서비스의 가치를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로는 동시성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서비스는 생산과 소비가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이런 특성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호텔 서비스는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또 무형으로 재고를 가지지 못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수요의 변화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대응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동시성이 상당히 크게 역할을 한 것이죠. 네 번째로는 서비스 과정에서 고객의 참여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비스는 생산과 소비의 비분리성, 아까 말씀드렸죠.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서비스 제공자와 또 고객 모두가 서비스 과정에 참여하고 상호작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했을 때 서비스에 참여하는 고객도 만족도를 더 높일 수가 있고 또 좀 더 고객이 원하는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서비스 과정에서 고객이 직접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고객 지향적인 측면에서 서비스가 제공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 우리가 소멸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호텔 서비스는 저장이 불가능하고 또 재고를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활용되지 못하는 서비스 능력은 귀의 손실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텔 서비스 상품은 수요에 의해서 판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이나 또 장소나 양적으로 서비스가 한정되어질 수밖에 없고 또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초기 생산이 불가능하면은 바로 이어서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또 특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 소멸성과 관련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또 서비스는 노동 집약적이가 아닌 겁니다. 인적 서비스 의존도가 높은 그런 노동 집약적인 서비스 산업은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생산 과정에 있어서 잠재적인 변동성이 굉장히 많아서 서비스의 일관성 유지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호텔 서비스는 입지 조건이나 등급이나 시설이나 경영 형태와 성격 또 소유 형태에 따라서 각기 다른 형태로 고객들에게 서비스가 지각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균일화 또 단일화 표준화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로는 측정하기가 곤란하다 하는 것입니다. 무형성을 가지고 있고 또 재고 불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또 이질적이고 소멸되는 그런 특징 때문에 물적 재화보다 상대적으로 측정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비스를 제공받기 전까지는 그 품질을 측정하기가 굉장히 곤란하고 또 상호작용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런 불확실성 또 고객 서비스 평가가 굉장히 주관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 때문에 객관화시킨다거나 계량화시킨다거나 표준화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덟 번째로는 불가역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제공된 그러한 서비스는 본래 상태로 회복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물적 지하 같은 경우에는 반복적인 그런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지만은 이러한 인적 서비스, 노동 집약적인 이 연애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한번 발생되면 다시 회복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매할 수도 없고 또 본래 상태로 되돌리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연애 시설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연애 시설은 무형의 서비스를 유용화시키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증거로 활용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연애 시설들을 물리적 환경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서비스의 물리적 환경은 서비스 제공자가 상품을 생산하기 위한 장소로 직원이나 또 고객이 서비스를 유도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요소가 바로 이 서비스 연애 시설, 물리적 환경들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리적 환경들은 우리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좀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주변의 요소들, 주변의 주요 요소들이 되겠습니다. 이 물리적 환경과 관련된 주변의 요소들로서는 온도라든지 또 조명, 공기의 질, 소음, 음악, 냄새 등과 같은 환경의 배경적 특성들이 바로 주변 요소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공간의 배치와 가능성이라고 하는 측면이죠. 공간의 배치라고 하는 것은 기계나 장비, 가구가 배열되는 방법, 또 그들 간의 크기, 형태, 공간적 관계를 우리가 공간의 배치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간의 배치 및 이러한 배치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들은 바로 연애 시설에 있어서의 선택 속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로는 기호와 상징물이 되겠습니다. 기호와 상징물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서비스가 무형적인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상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기호도 또 그 호텔, 그 기업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개인적인 태도, 물리적 환경, 또 위치나 가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용되고 판단 요소로 작용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메뉴의 선택과 가격 측면이 되겠습니다. 메뉴의 선택과 가격은 굉장히 실질적인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메뉴 상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어떤 선택 요인들을 바탕으로 메뉴 상품을 선택하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호텔 고객은 메뉴를 선택할 때는 메뉴의 외형보다는 본질적인 그런 요인에 더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질적인 요인 중에서도 특히 음식의 양, 질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그 중에서도 양보다는 질을 더 중요시하는 그런 본질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호텔의 특성이 환경적인 그런 특성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환경적인 특성과 더불어서 호텔 고객들이 메뉴 선택 행동에 있어서 더 민감하게 영향을 주는 것들은 바로 이러한 메뉴의 본질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민감한
영향을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메뉴 선택에 있어서는 의사결정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 즉 대안 평가 방식보다는 여러 가지 이용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이용 빈도가 높거나 또는 메뉴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이 이해도가 높을 때 이런 보완적인 방식을 통해서 메뉴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이고, 네 번째로는 마케팅의 기법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격은 메뉴 선택에서 중요한 영향을 주지만은 또 하나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고객이 선호하는 아이템의 위치를 메뉴의 어느 위치에다가 두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메뉴 상단 부분에 이러한 상품들을 위치했을 경우에 메뉴의 선택 확률이 더 높아진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했을 때 이러한 연예 상품들의 마케팅 기법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요약 정리를 하면은 메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요인은 크게 우리가 세 가지. 메뉴의 음식의 질과 양, 그다음에 두 번째로 메뉴의 어떤 다양성, 그리고 메뉴의 적절한 가격, 이런 것들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